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행정소송의 심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진행해 왔는데, 이제 행정소송의 심리라는 것은 소송의 심리라는 것은 소의 판결을 위하여, 그 기초가 될 소송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다. 보면 이제 민사소송이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국공무원을 준비하시고 공무원 준비를 하셔도 뭐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소한 것이 상당히 처음에는 난해하더라고요. 나도 난해하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심리라는 게 뭐냐? 소에 대한 판결을 위하여, 판결을 준비하게 하여, 판결을 준비를 하게 해요. 기초 자료를, 기초가 될 소송 자료를, 소송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법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와요.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결국 민사소송법이 이에 관련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 자료를 심리에 대해서 소송 자료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나오는 것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직권주의. 당사자주의라는 것은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 원고와 피고, 원고는 누구예요? 소송을 제기한 사인이고, 피고는 행정청이 있죠. 행정청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거.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걸 당사자주의라고 하고, 그 법원의 법원이 여러 가지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여러 가지 권한을 집중시키는 걸 갖다 직권주의라. 이게 직권이라는 말은 법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법원의 직권으로 심리하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 당사자주의, 그 다음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직권심리주의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원칙은 뭐냐? 우리 행정소송법의 원칙은 뭐냐면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당사자주의가 기본이다. 이게 기본이다. 이게 기본이다. 당사자주의를 한다. 당사자주의라는 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송의 심리에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에게 소송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걸 우리가 당사자주의라 한다.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우리 행정소송법엔 다만 직권 심리주의를 갖다 보충적 인정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제 행정소송법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 심리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한다. 원고와 피고가 소송의 공격과 방어 방법, 자료 수집을 하고 소송을 개시하고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충적으로 소송을 갖다가 끌어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어려웠냐면 당사자주의를 민사소송법에서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는 당사자주의는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처분권주의와 또 하나는 변론주의로 구분인데요. 당사자주의는 이렇게 예어야 당, 처, 변 이렇게 한번 예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공부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고 이게 무슨 어떤 맥락에서 이걸 이야기하는지가 모르니까 처음에는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돌아서문이 적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다 그 표를 하나 만들어서 놨는데 처분권주의라는 건 소송의 개시와 종결, 소송의 이 개시와 소송을 시작한다. 개시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소송의 개시 왜 이렇게 흔들려? 개시와 종결. 소송의 개시와 종결을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에게 있단 말이야. 당사자. 소송을 개시하고 하는 걸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처분의 자유가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이라는 건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당사자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 말은 소송의 개시와 종결이 당사자에게 있다 그 말이 이제 처분권주의고, 그 다음에 변론주의라는 건 뭐냐면 소송 자료 수집에 대한 관점이 이 관점이 중에 소송 자료 수집 관점에서 변론주의는 소송 자료에 대한 수집 책임이 자료 수집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당사자에게 있다. 당사자. 법원이 아니다. 당사자에게 있단 말이야. 당사자. 자, 당사자주의를 우리가 소송법에서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직권심리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당사자주의는 민사소송법에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포함한다. 그래서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개시와 종결, 즉 소송물에 대한 그 처분의 자유가 당사자에게 있다. 소송의 개시와 종결이 처분권주의는 당사자, 원고와 피고에 있다. 그런 말이고, 변론주의라는 건 소송 자료 수집에 있어서 자료 수집 책임이 당사자에 있다는 것이 변론주의예요. 그래서 그 말이고, 그다음 직권주의라는 것은 직권심리주의를 포함해요. 직권심리주의는 바로 이 맥락이에요. 소송 자료 수집 맥락이에요. 주권심리주의는 이 자료 수집 맥락이에요. 그래서 직권심리주의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직권탐지주의와 직권탐지주의, 증거를 탐지할 때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으로 탐지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한다. 그 다음에 직권증거조사주의, 조사주의,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법원의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을 탐지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조사한다는 거지. 증거조사. 이렇게 딱 표로 이해해두면 이제 잊어먹지는 않죠, 그죠? 심리에 대해서는 시험에 그동안 행정소송 시험에서 잘 안 났어요. 한 번인가 났었나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니까, 행정소송의 심리는 판결을 준비하기 될 기초가 될 소송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다. 거기에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있는데, 행정소송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갖고 직권심리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당사자주의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처분권주의라는 것은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소송의 개시와 종결이 결국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변론주의라는 건 소송의 자료 수집의 책임이 당사자, 원고와 피고에 있는 걸 변론주의로 한다. 직권주의는 소송 자료 수집의 관점에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고 있고, 그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증거조사주의가 있는데, 법원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법원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걸 그러니까 직권심리주의다. 이런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처음에 그래서 공부를 그래도 이제 행시에서 이런 걸 써야 되고 사시에서 이런 걸 써야 된다면, 물론 사법시험 보는 사람 민사소송법을 하니까 이게 이야기가 쉬워요. 근데 그냥 행시만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게 처음에는 어렵더라고.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가 처음에 할 때 이해가 안 가갖고 한참을 헤매던 기억이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이 관점, 처분권주의라는 게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 소송의 개시와 종결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거, 소송 자료 수집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거, 이 관점에 이 맥락을 이야기해 줬으면 쉬웠었는데, 그걸 처음에는 잘 몰랐으니까 잘 몰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리의 내용. 심리의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요건 심리와 본함 심리가 있다. 그죠? 요건 심리와 본함 심리다. 그래서 요건 심리는 뭐예요? 요건에 대한 심리다. 요건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어?
소송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 말한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갖추지 못한다면 각하한다 그러죠. 각하 여러 번 했어요. 요건을 심리 못하면 버릴 각이라서 버려버린다. 그다음 본안 심리를 안 해버리죠, 그죠? 그다음에 본안 심리에 대해서 본안 심리에 대해서는 인용 판결과 또는 기각 판결한다. 기각 판결. 이유 없음 본안에서 인용 판결, 기각 판결한다. 요건 심리로 있는 게 거기 해당 사항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심리가 뭐냐? 아까 앞에서 관할에 대해서 했죠. 법원 관할. 당사자 소송으로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든가 이게 관할권 문제. 그다음에 그것도 잘못하면 요건에서 그냥 각하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제소기간 또 처분인가 여부도 바로 요건 심리에 대한 부분이야. 처분성.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했던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이런 우리가 당사자 적격이라고 그럴 때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소이익, 원고 적격, 피고 적격 할 때 원고 적격이 소이익이에요. 그다음에 전심 절차는 뭐예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걸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거쳐야 될 때는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그다음에 기판력에 반하지 않을 것. 반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선행 판결에 반하지 않을 것. 뭐 이런 것이 이제 요건 심리에 대한 부분이죠. 따라서 소송 요건은 언제까지 충족돼야 된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은 언제까지인가? 1심이 행정법원, 2심이 고등법원 심리 종결 시까지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법률심.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된다. 소송 요건은.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은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의 당부와 별개의 문제일 것이며 소송 요건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갖춰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고심에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안 심리는 위법과 위법 여부, 적법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거죠. 소송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 위법성을 갖다가 심사하는데 실체적 심사다. 위법성의 실체적 심사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실체적 심사를 해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 이유 없으면 기각. 이게 이제 심리의 내용이다. 그다음 세 번째로 심리의 원칙. 행정심판에서 그래도 좀 해서 여러분이 좀 너무 낫죠. 행정심판 강의를 들은 사람은 좀 나아요, 그죠? 심리 원칙은 첫 번째는 불고불리의 원칙이다. 불고불리의 원칙. 그 말을 여러분이 잘 불리 이게 무슨 말인지 한문이니까 소송을 고는 고발 아니야. 고발할 거예요. 고발이 없으면 소송 제기가 없으면 불리 심리 아니야. 심리할 때 리예요. 불심리야. 소송 제기가 없으면 심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원고의 소송 제기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가 신청한 신청 사항에 대해서 심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청 범위에 대해서 심리하는 거지. 심리하고 판단하는 거지. 신청 범위를 넘어서 괜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 이걸 불고불리의 원칙이다. 원리 원칙이다 말이야.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이 없다. 그다음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당사가 신청한 신청 사항 내 신청 범위 내에서 심리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재량 문제의 심리. 그다음에 이제 재량 문제의 심리. 이게 이제 불고불리의 원칙이 1이죠. 그다음에 이가 재량 문제의 심리, 재량 문제.
행정심판에는 당, 부당, 재량의 문제를 심리해요. 그것이 이제 행정심판의 위법성과 당, 부당을 심리하는 게 행정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취소소송인 항고소송, 행정소송에서는 재량 문제는 우리가 이 행정청의 권한을 존중해서 기본적으로 처분의 위법성 문제를 심사하지, 기본이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해요. 처분의 위법성 심사, 위법 여부 심사, 처분의 위법성 여부 심사, 위법성 여부 심사. 당부당은 심사를 안 해. 당부당은 재량 문제는 심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부당한 건지 부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법원은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당 부당 문제는 심리를 안 한다. 다만 어떤 거냐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재량권이 뭐라고? 권한 남용과 일탈이 된 경우,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면 일탈 및 남용. 예적인 한계를 넘은 것을 우리가 일탈이라고 하고, 내적인 범위를 넘은 걸 갖다 남용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위법하게 돼요. 위법. 당부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량권이 일탈 남은 게 되면 위법하게 돼요. 그래서 재량권이 일탈 남용된 경우에는 위법하게 되고, 이 위법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법원도 이걸 심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리의 일반 원칙. 자, 4. 심리의 일반 원칙. 이건 우리가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과 동일해요. 동일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공개 심리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소송의 원칙이다. 재판의 심리와 심리와 판결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소송 원칙이 우리가 공개 심리주의다. 그러나 어때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해야 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쌍방 심리주의다. 이건 뭐냐? 쌍방 심리주의는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에게 평등하게 진술의 기회를 주는 소송의 원칙이다. 그래서 당사자 평등의 원칙이다. 이건 당사자에게 평등하게 진술을 군다. 그래서 당사자 평등의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이다. 행정청 처분을 우월한 입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분을 행정청에서도 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거에 행정의 대상인 사인에게도 진술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쌍방 심리주의를 한다. 그다음 세 번째, 구술 심리주의 원칙이다. 구술 심리주의란 뭐냐? 변론 및 증거 조사를 구술로 말로 하는 원칙. 구술 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서면 심리주의로 그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구술 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서면 심리주의를 그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론주의다. 변론주의는 뭐를 변론주의라고 해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증거 조사를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원칙이다. 직권 심리주의에 대응한다. 여기 아까 한 이거예요. 소송 자료의 수집이 누구 위주로 하느냐? 법원이 아니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다. 법원이 주로 하는 걸 갖다 직권 심리주의, 직권 탐지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직권 심리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이 이제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 1번은 지금 1번은지 민사 요거는 민소법이에요. 민소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준용하고 그다음에 행소법 행소법에 나오는 원칙은 뭐냐? 행소법에 나오는 직권심리주다. 직권심리주의. 그러니까 직권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 자, 직권심리주의. 행소법은 직권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권심리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한다. 자, 그래서 그 행정소송법 26조를 보면 행정소송법 26조를 한번 읽어볼게요. 법원은 행정소송법 26조 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요 표를 해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당사자주의에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있죠.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를 규정한 것임.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해야 판단할 수 있을 따름임. 기록상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 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여. 이 경우에도 새로운 처분 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래서 직권심리주의도 제한이 있다. 어떤 제한이 있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청구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판단할 수 있다. 또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해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행정처분의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기본적 동일성,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인 다음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제25조 행정소송법 25조는 뭐 어떤 걸 냈냐?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을 규정하고 있어요. 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보면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이걸 행정심판 제출 명령을 하려면 법원이 그냥 당사자의 제출 명령 그냥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에 뭐를 하냐면 당사자가 신청이 있는데 당사자 신청을 해야 돼. 요건이 당사자 신청 안 하면 안 돼요. 당사자의 이 신청이 있어.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행정심판 기록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소송을 대응한다고 할 때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결정을 해야 돼. 제출 명령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결을 행한 행정청, 행정심판위원회죠.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하할 수 있다.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제출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직권 우리가 증거조 직권심리주의, 직권주의를 우리가 보충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가 두 문제인데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기출문제가 간단하니까 이거 줌강의로 할 필요 없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14년 국가기급 지금 필수행정법 559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1번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송 요건의 존부는
뭐라 그랬어요? 소송 요건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그죠? 아까 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인 어디예요? 고등법원까지 그 기준으로 그때까지 그때를 기준으로 요건이 충족됐는지 안 한지를 판단한다 그랬죠. 그리고 상고심에서도 존속을 해야 돼요. 요건은 소송 요건은. 그다음에 2번 행정소송은 법원의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법원의 직권으로가 아니라 여기 보면 행정심판 제출 기록 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요구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직권으로 증거 주사를 할 수, 직권으로 증거 주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 근데 여기 보면 관계행정청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지금 행정심판 자료 제출 요구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다음에 3번 법원은 소송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심리 재판할 수 없다. 불고불리의 원칙을 이야기한 거죠. 4번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아까 거기 볼까? 뭐라 그랬어요?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만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 법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57페이지 판례를 보면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만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 그 문제를 보면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26조 맞네.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해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네, 그죠? 맞는 내용. 답은 이제 2번이 답이 되냐? 자, 그 다음에 2017년 국가직기고 문제 2번. 행정소송법 26조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네, 맞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명령 제기를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 처분을 한 경우 변경 처분에 의해 유일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협하다고 이유로 그 취소로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이 당초 처분이 취소 대상이다. 여러 번 했었죠, 앞에. 맞는 내용이죠.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 사선 승인 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말이 틀렸네요. 앞에서 여러 번 했어요. 처분에 대해서 원자로 건설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된다고 앞에서 여러 번 했어요. 처분에서 1번 거기 처분이 아니므로 여기가 틀렸죠, 그죠?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다툴 수 있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된다. 건설허가 처분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는데 처분이다.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다만 건설허가 처분이 내려지면 거기에 흡수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에요. 자,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상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는
허가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 처분에 해당된다. 부적정 통보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업법상 폐기물 처리업 희망자가 폐기물 처리업 사립 계획서를 제출하여 부적정 통보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 허가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앞에서 판례를 여러 번 했어요. 부산에서 폐기물 처리업 할 때 이미 청소차하고 그 폐기물 청소하는 인력 해가지고 뭐 5대 구비하고 다 했는데 그걸 갖다가 부적정 통보를 해놓으면 이걸 갖다 그걸 투입해가지고 이미 이미 돈을 많이 투입한 사람에 대한 이익을 굉장히 침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거 몇 번 봤던 얘기요. 자, 그래서 자, 다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60페이지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 좀 지우고 할게요. 지우고. 이제 어떻든 이제 소송 병합, 소송 이송, 심리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 행정직보다도 이제 뭐 사법시험이나 이제 법무직 이런 거에 관련이 많이 될 텐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가 간혹 국가직에서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터지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험을 내는 출제원이 가다가 까딱 그냥 처분에나 원고적격 내지 말고 심리 한번 낼까? 병합에 한번 낼까? 소의 이송에 대해서 한번 낼까? 소송의 처분의 추가 및 변경에 대해서 한번 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 문제씩이 터지면 아마 준비를 안 하면 완전히 그때는 좀 당황하죠, 그죠? 당황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이제 이게 나오니까 이제 점수를 잃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빼놓지 않고 공부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알고 있고 그 뜻은 알고 있어야지 그 문제를 풀어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 이제 잘 모르는 어렵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고득점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 자,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 자,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은 뭐냐? 취소 소송에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하는 것을 소의 병합이라고 한다. 좀 어디부터 먼저 하려고 하냐면 561페이지 취소 소송에서 소송 병합의 유형 이걸 먼저 보고 하자고. 그러니까 소의 병합이라고 하면 취소 소송에 여러 가지 관련 소송을 병합하는 걸 말하는데 그게 뭐냐 그 말이야. 그거 뭐냐. 그래서 일단은 병합의 유형을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병합의 유형을 보면 지금 페이지를 소의 병합. 자, 병합의 종류. 4. 병합의 종류. 왜 병합을 해야 되냐? 왜 병합을 해야 되냐? 같은 내용과 같은 소송의 유형 관련된 소송을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같이 병합을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취소소송이 첫 번째는 대부분이 취소 소송이 많잖아요. 취소 소송이 대상인 처분과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과 관련 소송. 관련 소송은 취소 소송에 병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사업원에 사례를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한다. 취소 소송. 소송을 하면서 처분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거 아니야. 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영업허가 취소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변압한다. 자,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원래 행정소송이죠. 국가배상소송은 뭐예요? 민사소송으로 해요. 그런데 병합해서 같이 행정소송에 같이 다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조세부가 처분 취소소송과 조세부가 취소소송. 조세 법인세 소득세를 부과했는데 3억을 부과할 걸 6억을 했어. 이거 어떻게 해서 그 취소소송을 일단 해야 돼요. 취소소송을 해야 되는데 취소하는 목적은 뭐예요? 3억에서 6억을 갖다가 그 법인세를 부과했으면 일단 6억을 내고 봐야 돼. 내고 났잖아. 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3억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세 과오납금 환급 청구 소송. 조세 과오납금 환급 청구 소송. 그러니까 조세부가 처분 취소 소송과 조세 과오납금 환급 청구 소송, 돈 돌려줘 이 소송을 같이 병합하는 거. 이게 병합하는 거란 말이야. 일단 소병합의 종류를 알고 나면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가 좀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압류처분 취소소송과 압류처분. 강제집행을 들어와가지고 압류처분했어. 가압류와 압류는 틀리죠. 가압류는 그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압류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 채권을 보전하는 거예요. 그게 압류처분이에요. 압류처분 취소소송과 취소소송. 그러니까 소송이 됐으면 어떻게 압류하면 압류 등기가 돼 있다고. 그래서 압류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압류 등기 말소 청구 소송.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그지? 조세부가 취소 소송을 했는데 돈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과오납금 이거 소송을 같이 제기해야 되겠지. 그 돈 3억 원 법인세 낼 걸 6억 원 냈다면 3억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중 절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압류처분 취소 소송에도 압류를 풀려면 압류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같이 제기해야 되는데 요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요거가 취소소송 가지고는 안 돼요. 취소소송은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지, 압류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다시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병합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 소송과 손실보상 청구 소송, 소송과 뭐예요? 사업 인정 전,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 뭐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하면서 사업 인정 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같이 병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인 대상인 처분과 취소 소송을 병합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소, 이건 관련 소송이에요. 핵심은 뭐가 틀리냐 그러면 취소 소송과 관련된 소송이에요. 관련된 소송이고, 두 번째는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취소 소송을 병합한다. 취소 소송 병합이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 명이 각기 별도로 제기한 동일한 처분의 취소 소송. 그렇지. 예를 들면 행정청 아파트 준공 처분. 아파트 준공 처분. 반려 취소소. 아파트 준공처분 반려 취소 소송을
혼자만 제기 아니고 아파트에 사는 여러 명이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 취소송을 같이 합치는 거. 취소송을 같이 합치는 거. 이거죠. 그자면. 그 다음에 대집행 절차에서, 대집행 절차에서 뭐야? 같은 취소송인데,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개고 처분, 개통 실비, 개고 처분 취소소송과 또는 뭐예요? 그 다음에 통지 처분. 취소소. 이건 합치는 거. 합쳐서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이 동시에 마을버스 사업면허를 신청하여, 이걸 갖다 경원자라고 그랬죠. 신청한 거 경원자라고 그랬죠. 갑에게 면허가 발급된 경우, 갑에 대한 면허 취소 소송과 을에 대한 면허 거부 처분이 취소소송이 병합된다. 그래서 취소소송과 취소소송이 병합되는 거. 이걸 갖다가 소의 병합이다 한다. 자, 개념은 이제 머리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소의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라는 것은 취소소송에 아까 취소소송에 관련 청구를 소송을 갖다 병합하여 함께 심리하는 걸 갖다 뭐라고? 소의 병합이라 한다.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대상, 여기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그 다음에 뭐요? 원상회복 청구소송, 과언합금 환급소송 이런 거 있다고 그랬죠. 취소소송이 대상인 처분과 또 취소소송이 같이 함께 병합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행정소송법 25조를 한번 읽어보면 취소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변화,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 일에 해당하는 소송, 관련 청구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뭘로 보내냐? 취소소송이 계속된, 중요한 건 여기 취소소송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을 어디로 보내냐? 취소소송이 계속된 취소소송을 담당한 계속된 법원에 병합한다. 병합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죠. 처분과 관련된 관련 소송을 갖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소의 병합이다 한단 말이에요. 같이 함께 심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 당해 처분과 관련된 취소소송 두 가지죠, 그죠? 취소소송에는 사실심 및 변론 종결 시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A자를 상대로 한 관련 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소의 병합에 대한 우리가 기초를 한번 보면, 소병합의 일반적인 분류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이 있다. 객관적 병합은 뭐냐? 객관적 병합은 동일한 원고가 동일한 피고에게 대하여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할 때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다. 갑이라는 사람이 세무서에 조세부가 취소소송과 조세부 과언합금 환급소송을 갖다가 환급 청구소송을 같이 할 때 이걸 갖다 병합하는 걸 객관적 소송이라 한다. 주관적 병합은 뭐냐? 여러 사람이 공동 소송의 원고가 되어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각각의 별개의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병합하는 걸 갖다 주관적 병합이라 한다. 아파트 준공처분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아파트 주민 입주단 여러 명이 함께 제기하는 걸 우리가 주관적 소송이라 한다. 자, 공동소송, 행정소송법 15조에 나오는 공동소송.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 등의 취소 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하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의 취소 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에 하나요. 관련되는 청구에 하나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관련되는 처분과 관련되는 청구에 대한 공동소송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 이것도 개념에 대한 문제예요.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건데, 원시적 병합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관련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거. 조세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이 조세 과온합급 환급 청구 소송을 같이 제기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후발적 병합은 추가적 병합이라고 하는데, 취소소송을 하고 있다가 조세 과온합급 환급 청구 소송을 뒤에 병합하는 거, 제기하는 거, 제기해서 병합하는 거, 이거 갖다 후발적 병합을 한다. 그 다음에 소병합의 요건을 보면, 취소소송 아까 얘기했죠. 취소소송에 관련된 처분과 관련된 소송을 병합하게 된다. 취소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이 공통성이 있거나 성결 문제가 돼야 된다.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이 관련 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인 내용 또는 발생 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법률상 사실상 공통되거나,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의무가 선결 문제로 되는 등 관계가 있어야 된다. 여기 말한 대로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이 이 선결 문제로 돼서 이게 해결이 돼야 그다음 암등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압류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먼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다음에 각 청구가 적법할 것. 취소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은 각각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주된 취소소송이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어야 된다. 후발적 병합인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해야 된다. 판례를 보면 취소소송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관련 청구 소송, 즉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원상 회복 등 청구 소송 및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취소소송에서 소의 병합 유형을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는 취소소송의 이 대상이 처분과 관련 소송을 갖다 병합하는 거. 취소소송과 고배상 청구소송.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같이 병합하는 거.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취소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자, 행정처분이 있어, 행정처분. 그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취소소송. 취소소송이죠, 송. 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약간 상대적이죠, 그죠?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상대적이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소송을 청구할 때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소송과 관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때 무효 확인 소송을 주의적 청구를 해야 된다. 이걸 청구를 해서 이걸 심사를 해보고 이거 심사해서 안 되면 이거는 무효라는 건 위법성이었대. 위법성이 상당히 센 거죠. 상당히 세요. 위법성이 상당히 센 게 위법 사유가 많아. 위법 사유가 3개나 돼. 하나도 아니고 하나, 둘, 셋, 4개가 돼. 위법 사유가 3개가 돼. 그러니까 위법 사유가 3개가 되니까 이걸 많은 걸 먼저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 뭐예요? 행정 소송이잖아요. 무효확인 소송은 위법성이 워낙 세. 그러니까 워낙 센 거로 보여. 그러니까 이 위법성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될 경우 위법성이 4개나 돼. 그게 안 될 경우 그물망이 이게 안 될 경우 혹시라도 근데 예비적 청구로 취소소송 그 중에 하나 안 걸리는 거 대부분 여기에 이제 걸릴 텐데 안 그래서 다 빠져나갔는데 좀
위법성이 좀 남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남은 거 하나를 예비적으로 한번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요거 예비적 청구 이렇게 되는 거지. 취소소송 이게 불법의 위법의 문제지. 위법성이 큰 거, 위법성이 작은 거니까 위법성이 작은 큰 거를 먼저 해보고 거기에 혹시나 빠진 건 뒤로 넘어가는 취소소송을 예비적 청구 이렇게 가능하지.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법학 초학자는. 무효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주의적 청구로 안 하고 무효확인 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위법의 범위가 이거 큰 걸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취소 소송을 해본다. 이게 맞는 것이지.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돼야 되지. 취소 소송을 먼저 위법성이 적은 취소 소송을 먼저 해보고 위법성이 큰 무효확인 소송을 그다음 예비적 청구를 한다. 이걸 해보고 안 되면 한 번에 이 주의적 예비적 청구는 한 번에 소송이 한 번에 제기하면서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도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걸 심리해보고 안 되면 이거라도 한번 심리해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취소 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하고 무효확인 소송을 주의적 청구로 한다. 아니. 취소소송을 주의적 청구로 하고 무효확인 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한다. 이렇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건 이렇게 별표를 한 3개 해주세요. 3개.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일반 행정직 하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 그래. 자, 그다음에 자 병합된 관련 청구 소송에서의 판결.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읽어볼게요. 국별수 행정법 제2권 몇 페이지냐? 562페이지. 병합된 관련 청구 소송에서의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취소소송 플러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취소소송. 일단 취소소송을 해놓고 이 서분을 취소해. 그 다음에 이제 취소가 됐어.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청구가 같이 병합이 됐단 말이에요. 청구가 취소소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같이 병합이 됐단 말이에요. 병합된 거예요. 병합.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를 받으려면 취소소송이 확정 판결이 돼서 판결문이 딱 나와야만이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나와야만이 다 나왔네. 도장도 찍혔네. 그럼 부당이득 취소소송가 됐으니까 그럼 부당이득 청구하고 돈 돌려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느 천년에 병합을 해가지고 소판결을 내리냐 말이야. 요 두 개를 취소소송도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같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내릴 때 취소소송 확정 판결이 된 걸 가지고 그 판결 결론된 걸 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한꺼번에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텐데 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요 취소소송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려는 건 취소소송이 판결이 나고 이게 취소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판결이 나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그 상태까지 되려면 3심에서 판결문이 나서 확정된 게 아니라 이 판결에서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취소되면 좋다. 취소. 함께 하는 거니까. 취소 소송하고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동시에 해줘서 취소하면서 돈도 돌려받는데 확정된다고 말하면 이 판결을 한꺼번에 낼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당해 처분이 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면 하지 확정되어서 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을 법인세를 30억을 가져갔어. 30억을. 근데 따져보니까 15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의 국세청에 대해서 갑회사가 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했어. 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30억 가지고 15억 더 가지고 15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그러면 이걸 목적은 취소를 해갖고 30억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원의 얘기는 취소 소송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동시에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에서 판결문이 안 나와서 판결에서 취소한다고 써놓고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취소가 되면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 청구가 인용되면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가 되면 충분하고 판결에서 취소했어. 처분은 취소 사실 세무서가 법인세 30억 부과하는 걸 취소됐어. 취소 소송했고 취소했으면 끝난 거야. 취소됐으니까 이제 돈 받을 수 있다. 한 판결문에 취소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취소만 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병합을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을 갖다 돈을 돌려받게 된다 그 말이야. 그 말 이해 가죠,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자,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고 끝내도록 할까요? 2015년 국가직구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으로 행정주체가 사립학교가 행정주체야? 행정주체가 아니라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은 사인이야 사인. 사인이 사립대학에서 뭐예요? 사립대학 교수, 사립대학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되지 국공립대학이 행정청이잖아요. 국공립대학이 공권력 행사하는 행정청이에요. 따라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 틀렸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한 말도 안 되는 얘기, 민사소송이죠. 취소소송의 당해 처분이 취소를 선결 문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 절차에서 당해 처분이 취소가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지. 이거 이 말이야. 당해 취소 소송에서 병합된 소송에서 취소가 처분의 취소가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된다. 그래야만 돈 받는데 한 판결문으로 인해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이거 틀렸죠, 그죠? 그다음 특정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 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 결과에 대해 사실상, 경제상, 감정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법률상 이해관계가 요구되는 거 아니다. 뭔 얘기야? 말이 안 되지, 그지? 제3자는 제3자가 보조 참가를 하기 위해서 법률상 이익이 요구되며 사실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 참가는 다음 시간에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 그러니까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청구로서 동시에 무효 확인 소송에 동시에 선택할 수 없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할 때 무효 확인 소송을 주의적 청구로 하고 취소 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이런 관계로 해야 병합이 허용된다 그 말이에요. 무효 확인을 주의적 청구로 하고 취소 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해야 된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일반 행정직 9급에 2015년 국가직구급에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 이 소송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가직도 합격하고 지방직도 합격해봤잖아요. 근데 국가직 문제는 지금까지 내가 다 전체 11년치를 보니까 행정법 그 대학 교재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거 풀 수 있더라고.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지방직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국가직은 대충 공부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직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또 심도 있게 하세요. 대학교
법학과 다닌다 생각을 하고서 급필승 교재하고 가지고 심도 있게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만 국가직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자, 벌써 1시간 됐네요. 자, 강의를 좀 쉬었다 할게요.